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 영등포 쪽에서 또 괜찮은 게 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이에서 방송을 했던 기억도 있지만 그걸 떠나고 저는 자이 브랜드를 좀 많이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2월 24일 내일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자, 성년자,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말고 누구나 다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경인, 서울, 경기, 인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집이 많이 있었던 사람은 1주택 이상은 사실 청약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 그래서 옛날에 뭐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어갖고 뭐 5년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진짜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당첨이 됐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냥 다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었었는데 보통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1년 예정. 근데 전매 제한 1년짜리는 거의 그렇게 의미는 없죠. 왜냐면은 계약을 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제 분양권인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여기도 분양권 거래를 할 만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이거 뭐 찾아라 퀴즈를 풀어라 안 하죠.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하고 있을 군번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사업에 대한 개요는 이거 무조건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 물건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여기서 다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우, 되게 이쁘네. 예. 야, 양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생활하는 데인 줄 알고서. 양평 제12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다. 정비 사업.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이제 싹 다 갈아엎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서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양평이 아니라, 예, 영등포 양평이고요. 이게 부동산들 입장에선 조금 힘들어요. 이게 자꾸 서울에 있는 양평과 경기도에 있는 양평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검색에 자꾸 걸려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케팅하는 사람이지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자, 대지 면적이 23,000제곱미터면은 왜 이렇게 조금해? 조그만데? 예, 연면적 이거밖에 안 되고, 용적률은 280%짜리 땅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279.14%까지 해서 최대한 소수점까지 맞춰진 모습이고, 땅이 돈이죠. 그래서 최대한 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뺄라고 한 게 이제 이건 거고. 근데 건폐율이 20.68%면 너무 높다. 한 14, 15, 16, 17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20% 간다 그러면 이건 좀 높다, 건폐율이. 그러니까 조금 빽빽하게 지어진 느낌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예, 하여튼 그렇고, 지하 2층서부터 지상 35층까지 있습니다. 세대수가 707세대야. 그러면은 뭐 한 지하 2층까지만 파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막 세대수가 막 크거나 그러진 않네. 예. 일반 분양이 185세대. 자, 원래 여기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이 있을 거라고, 그죠? 조합원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겠죠. 근데 지방 아파트나 메리트가 없는 데 같으면은 거의 다 조합원분이 얼마 없는데, 여기는 거의 다 반 이상이 뭐야, 거의 다 조합원분으로 해서 나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치를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데 이주 안 하고 이주비 지원 안 받고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있을래 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부담을 하면서 이제 갔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대수는 866대야. 그러면 700대에서 866대, 160대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은 1.3 정도 나올래나? 1.3 그게 나올래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707세대 그러면 서울에서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큰 세대 수는 아닌데 자이가 들어가죠. 예, 저도 옛날에 SK 리더스뷰 그 브랜드하고 레미안하고 해서 이제 시공을 한번 갖다 붙여준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세대수 나오면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합니다. 이제 건설사들도 이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 하죠. 이제 게다가 이제 서울에 한복판에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쁘고요. 자, 자이 브랜드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자이는 그래도 이거 항상 꼭 브랜드 소개를 하더라고.
안 해도 다 아는데, 예, 이미지는 다 똑같다. 그죠? 예. 자, 입지 환경,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개요 보시고 입지 환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초역세권.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몇 킬로짜리야? 2킬로짜리야? 아유, 참 크게도 써놨다. 자, 저도 여기서 이제 칠판을 가지고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2킬로짜리. 그리고 이제 4kg짜리면은 저 멀리까지 넘어간다 그 얘긴데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5kg, 3kg 정도 되는데 이제 신안산역, 여의도역 이제 GTX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하철에서 역세권이라 하면은 이제 여기 1km 이내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런데 광역 교통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지하철도 멀리 나가면 광역이긴 한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서울, 부산에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GTX나 뭐 KTX, SRT 이런 거는 보통 5km까지도 광역권으로 해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GTX까지 해서 갖다 붙여놓은 것 같고요.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이 하나 흐르고 그러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조금은 있지요. 예, 여기 이제 홈플러스 있고 여기도 홈플러스 있고 홈플은 그렇게 난 좀 그런데 예. 롯데마트 있고 비금 뭐지 BIC? 예, 이건 잘 모르겠고요. 영등포 구청역, 영등포 시장역 여기가 원래 또 굉장히 또 아주 그냥 매어 터지는 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코스트코. 자, 그리고 이제 학교들은 가격 방어의 역할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예 공부하기 나름이니까 항상 또 넘어갑니다. 또 저는 또 무자식이 상팔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홈플러스는 여기도 많네. 예, 여기 이 동네 이렇게 홈플러스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마트 신도림점 있고요. 뉴화 신구로점 은근히 많기는 많다. 그죠? 예, 선유도역 있고 일단은 대충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 경의중앙선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지하철역을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양평역이 사실 5호선이 괜찮아요. 5호선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강부로 지나가는 거라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물론 강남으로 해서 지나가는 7호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알짜배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북 쭉 이렇게 이제 횡단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꽤 괜찮은 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당산역이랑 해서 물레역이랑 해서 2호선 연결이 되고 좀 더 가다 보면은 1호선 신길역이랑 해서 연결이 되고 9호선 연결이 되네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GTX-B 신안산선 들어간다 하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정거장이면은 지하철 타고서 거의 10분 안짝으로 해서 이제 환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이면은 다들 이제 괜찮다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예. 조금 더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양평 13 정비구역, 14 정비구역.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를 다 싹 다 정비해서 바꾸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영등포 구청역까지는 거리가 조금 되지만은 걸어갈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여기 지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좀 그렇고 종교부지가 밑에 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예,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왜냐면은 주말에 여기 또 주차 가지고 이제 매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아를 하거나 막 반기거나 막 그러진 않아. 예.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뭐 종교는 없어요. 자, 어린이공원 계획을 하고 있다. 기부 체납을 해서 뭐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 같진 않고 부지 바깥에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뭐 다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 그러죠. 예. 예전에 이거 들어갔다가 말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래도 이 동네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지산을 가지고 강의하겠다 그래서 지산은 강의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과목 개설은 하지 말지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더라고. 예. 또 구색을 갖추느라고 했던 것 같고. 자, 양남 사거리 있고 뭐 양평 유수지 생태공원 있고 걸어가기엔 조금 멀다. 안양천까지 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여기서 쭉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한다면은 뭐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수변공원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화생활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자, 그리고 위에 가서 한번 또 볼까요? 오시는 길 이거는 알아서 내비 찍고 가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
이런 건 안 봅니다. 예, 어디 가나 이런 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 거의 다 뭐 반복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뭐 썰 푸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보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근데 요거 하나 나와 있네. 한강으로 연결이 된 자전거 길.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랑 또 괜찮고 하니까, 예, 당산공원 미래환경. 예,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시스템 클린, 시스 클라인. 아, 이런 거 자꾸 막 단어 새로 창출해서 막 만들어내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유상 옵션, 돈이 좋은 거죠? 예. 그래도 요즘은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스템 역시 이런 것도 안 보는데, 아이, 자이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예, 역시 볼 거 없고요. 청약 안내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이것만 할 거 같아도 보통 우리 공고문 뽀개기 진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가지고 막 유료 방송도 막 진행하고 했었었는데, 제가 학원에서 이제 분야권 강의 수업을 할 때도 공고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방송으로 안 하는 이유는 정말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회수가 쪽박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부적격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꼭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수와 상관이 없이 청약하는, 이게 이제 바뀌어진 거지, 그지?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 의미는 다 있습니다. 특공, 일반 공급 이런 게 그냥 다 넘어간 게 나을 것 같고, 분양 일정. 그래서 지금 이제 23일이고 내일이 우리 분양권반, 예, 첫 미팅을 하는 날이고 24일날 중식당 코스에서 뵙기로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의 서칭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청약을 하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날이 청약이 중요하고 특별 공급에 대한 그 결과를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날 거의 요 일주일 기간 동안 많은 유료 상담을 받지요. 예, 이만큼 받아요. 이만큼 5만 원. 네. 한 20분 떠들어. 예. 근데 이게 이 아파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청약을 할까요, 말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왜 그것만 생각을 하지? 이게 나한테 과연 적합한 아파트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만 생각하고 시세 차익이 나올까요? 뭐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평면도 이뻐요? 이런 것만 본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주머니 사정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각자의 청약 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69점짜리 고점 통장을 가지고 여기다 과연 넣는 게 좋은지, 내가 지금 26점인데 이걸 가지고 넣는 게 좋은지, 내가 지금 48점인데 자녀분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애가 몇 살인지 군대를 갈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게다가 평형대를 점수에 따라 갖고 평형대도 이거를 주력 타입으로 해서 밀어붙여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보험 처리한다 생각하시고, 예, 해야 될지,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물론 뭐 직장, 친정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 근데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머리를 개운하게 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이 TV 언론 보도, 자이 정도면 굳이 뭐 그렇게 언론 안 때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요즘 이제 시절이 또 하수상하니 참 이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2편으로 해서 그 평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평면도는 아직 올라가 있질 않습니다. 아마 오늘 밤 12시가 지나서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양평역 여기에요. 양평역. 그래서 양평역에 1번 출구, 2번 출구, 출구가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동네 자체에서 그렇게 뭐 출구를 많이 갖다 놓을 필요는 없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억 6천에서 11억 8천에서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 양평역 월드 메리디앙이겠지.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월드 메리디앙에서 요거는 그냥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우리 같이 둘이, 예, 두 동짜리 아파트. 아, 삼천리가 뭐야? 삼천리가, 그죠? 양평역 미소지움, 야, 이거랑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는데 거리를 보나 브랜드를 보나 조금 그렇죠. 근데 여기 84까지밖에 없구나. 여기서 말하는 84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84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구 타입,
25평, 전용홀은 17평, 그거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매매가 11억이야? 전세가 4억 3천이면은 전세가가 많이 빠지긴 정말 많이 빠졌다. 그죠? 22년. 근데 이제 거래 자체가 없네. 매매를 본다 할지라도 거래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요즘 같은 때는 그 비교 대상군으로 해서 삼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평동 1차 태승 패밀리. 태승이란 브랜드는 나는 못 들어봤다 솔직히. 요거 105제곱 2타입으로 해서 나가는 게 84타입일 텐데 매매가 8억이야. 이게 언제적 아파트지? 전체 기간 했을 때 2010년이 나와있고 그러면은 요거는 14, 5년 차 정도 들어가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시세를 잡아서 보기는 좀 그렇고, 이거 다음 부동산이 옛날에 좀 이쁘게 해서 정리가 잘 돼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전에 있던 게 좀 더 편한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이거 좀 그렇다. 그리고 양평 우림 루미아트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배기 타입으로 해서 한번 봐볼까. 이제 요거가 아마 84일 텐데 9억이야. 이게 브랜드도 그렇고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한 9억대로 해서 뭐 9억대 10억대 정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나가는 그 시세 있죠, 그거는 조금 저렴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데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을 거라고. 이제 상업지대다 보니까 상업지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높이 올라갔을 텐데, 근데 이게 중상 상업지역에 있는 이게 뒤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남쪽으로 밑에 있으면 골 때려지는 거죠. 양평자이 디그니처라고 그랬었나 이게. 26년도. 자, 분양가가 해서 나와 있는데 5구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제 24평짜리 분양가가 8억 6천이야. 그러니까 이제 8억 7천 정도 잡고, 그러면은 84가 11억이야. 그러니까 아까랑 봤던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연식이랑 브랜드랑 세대수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건, 이너스, 중후 S클래스. 그래, 요건 조금 비교를 할 만하겠다. 요게 몇 층짜리지? 24층까지 있구나. 아까 이게 30 몇 층까지 있는다고 그랬으니까 고층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시야는 그래도 좀 위로 뚫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84 타입이지. 예, 요렇게 해서 봤을 때는 9억. 그러니까 이제 새 아파트에다 연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리고 84 타입이 한 요 정도 나올 거라고요. 전용률이 좀 빠졌으니까 이제 요거는 아까 104, 107 나가던 게 이제 117, 112 정도까지 나가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12억이 간다고. 여기서 11억 8천. 잠깐만, 그러면은 84가 이게 11억 8천이야. 여기 있는 매매가 지금 12억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래 돌아가겠는데, 예, 제가 보기엔 잘하면 이거 넘어갈 것도 같다. 1년짜리면 업자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랑 시세 차익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쁘진 않겠는데, 예, 이거 언제 했던 아파트지? 21년도 3월달에 입주를 했으면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중 S클래스 괜찮아요. 중 S클래스는 입지를 참 잘 잡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세대수가 조그만데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오히려 괜찮다. 금액이 나쁘진 않다. 게다가 훨씬 더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서 뭐 옵션이나 어떻게 되는 거는 뭐 하기 나름이니까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뭐 투자 가치라기보다는 이게 또 투자로 해서 들어가는 개념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들어간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따봉마크 있죠.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이거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빠이빠이.